32번째 개념, 문자의 사용입니다.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이나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 소금물의 농도 등 수량 사이의 규칙을 찾고 그 다음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때 문자는 주로 알파벳 소문자 A, B, C, X, Y, Z를 사용하고 기존의 단위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개에 300원인 사탕을 한 개 살 때 필요한 금액은 300 곱하기 1 해서 300원이죠. 두 개 살 때 필요한 금액은 300원 곱하기 2 해서 600원입니다. 세 개 살 때는 300원 곱하기 3 해서 900원이겠죠. 따라서 사탕을 살 때 필요한 금액을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면은 여기 개수 자리를 문자 X로 표현해서 300 곱하기 X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33번째 개념,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입니다. 자, 숫자 곱하기 문자 또는 문자 곱하기 문자는 곱셈이랑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수 곱하기 문자를 볼게요. 이때는 수를 문자 앞에 쓰면서 생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A다. 그러면은 3A. 이 곱셈 기호를 없애면서 숫자가 앞에 오도록 연결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A 곱하기 마이너스 2 요거를 곱할 때도 요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하면서 마이너스 2가 앞으로 오도록 마이너스 2A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때 1 곱하기 문자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인 경우에는 1도 함께 생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X 요거는 1X라고 쓰지 않고 그냥 X라고 씁니다. X 앞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X도 마이너스 1X가 아니라 마이너스 X라고 씁니다. 여기도 1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0.1 곱하기 A와 같이 소수가 있는 경우에는 1을 생략해서 이렇게 쓰지 않고 1을 써줘야 돼요. 0.1이 보이도록. 그래서 이런 표현은 쓰지 않고 0.1A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자 곱하기 문자 볼게요. 자, 문자 곱하기 문자도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하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고 그 다음 같은 문자의 곱은 앞에서 배운 거듭 제곱을 사용해서 간단히 나타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B 곱하기 C 곱하기 A다.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하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연결해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C. 자, 요거는 B가 똑같은데 두 번 이렇게 있죠. 그러면 거듭 제곱을 사용해서 B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곱셈 기호 생략하고 A, B제곱 C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하고 수를 괄호 앞에 씁니다. 예를 들어서 괄호 안에 A 플러스 1이 있고 곱하기 3이 있다. 자, 요거 생략하고 싶은데 이제 3을 앞으로 꺼내서 요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제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나눗셈 기호 생략하고 분수꼴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다. 그러면 이 나누기 B는 곱하기 B분의 1과 같기 때문에 요 A 밑으로 분수꼴로 나타내지면서 B가 분모가 되어주면 돼요. 이렇게 나눗셈 기호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 나누기 1. 자, 1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분수에서 이제 분모가 1인 경우는 사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A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도 A 나누기 마이너스 1 해서 이 마이너스 1을 분모에 이렇게 가져가도 부호만 남고 1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랑 마이너스 A라고 간단히 1을 생략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34번째 개념, 대입과 시계값입니다. 자, 대입에서 요 대는 대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대입은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 수를 대신해서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문자의 수를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를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할 때는 생략된 곱셈 기호를 다시 나타내요. 그리고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서 부호를 지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x-3이라는 식에 수를 대입을 해볼게요. x에 3을 대입을 하고 싶으면은 자, 4x-3의 x 자리에 곱하기를 쓰면서 3을 쏙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곱셈 먼저 계산하니까 12-3 해서 9가 되겠죠. 이 9가 바로 식의 값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음수죠. 그러면 4x-3의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꼭 해줘야 돼요.
괄호를 하고 곱하기를 쓰고 곱셈 먼저 계산하면은 식의 값은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 다음 분모에 분수를 대입하는 상황을 볼게요. 자, 이때는 생략된 나눗셈 기호를 다시 나타낸 다음에 곱셈으로 고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예시를 보면은 x분의 4처럼 x가 분모에 있는데 이 분모에다가 x가 3분의 1이어서 또 분수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이 x분의 4 자체가 나눗셈 4 나누기 x이기 때문에 나눗셈 기호를 일부러 다시 쓴 다음에 이 x 자리에다가 3분의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4 나누기 3분의 1.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숫자를 역수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 식은 4 곱하기 3이 돼서 12가 됩니다. 35번째 개념, 항과 계수입니다. 자, 항은 항목 항자를 써요. 그래서 항목 또는 부분, 수학에서는 식에서 한 덩어리를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계수는 개자가 맬 개자예요. 그래서 매어 있다, 맸다. 그래서 어떤 그 문자에 매어 있는 수를 뜻하는 게 계수예요. 자, 뜻을 볼게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이루어진 거는 한 덩어리로 보고 그것을 하나의 항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때 문자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 있으면은 걔는 특별히 상수항이라고 해요. 자, 요 상은 항상 할 때 그 상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숫자만 있는 항입니다. 변수 없이 숫자만 있는 항. 그리고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그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 그래서 문자에 매여 있는 그 수를 계수라고 불러요. 항의 계수를 말할 때는 숫자 앞에 이제 부호가 있으면은 부호까지 포함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자, 2x-3y 플러스 4라는 식이 있어요. 여기서 곱하기로 이루어진 게 하나의 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덧셈 뺄셈을 기준으로 하나의 이제 항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하나의 항, 또 요렇게가 하나의 항, 요렇게가 하나의 항이에요. 자, 맨 앞에 있는 요 2x라는 것은 이제 x 앞에 숫자가 2이기 때문에 x의 개수가 2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 항인 마이너스 3y는 y 앞에 있는 요 숫자 부호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3이 y의 개수, y에 매여 있는 수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4는 문자가 없죠. 그래서 얘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밑에 보면은 자, 항은 2x-3y 4이고, 자, 플러스 부호는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고,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하면 안 되니까 항을 얘기할 때 꼭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중에서 4는 상수항입니다. x의 개수는 2이고, y의 개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36번째 개념, 다항식과 단항식입니다. 다항식의 다자는 마늘 다자예요. 그래서 항이 여러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단항식의 단자는 오직 하나를 뜻하는 요 단자예요. 그래서 항이 딱 하나만 있으면 단항식, 그리고 여러 개 있으면 다항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더 자세히 볼게요. 한 개의 항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그 여러 개의 항의 합도 이제 다항식이지만 한 개는 이제 단항식인데 그것도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항식 중에서 딱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걔를 특별히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x 이거 딱 한 개의 항이죠. 한 덩어리. 그 다음에 4x-2 요거는 항을 두 개로 봐야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1 요거는 항이 세 개예요. 자, 항이 한 개, 두 개, 세 개 요런 식은 모두 다항식인데 이 중에서 3x 이렇게 딱 한 개짜리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37번째 개념, 항의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입니다.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항의 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항이 4x 세제곱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으면은 문자 x가 3개 곱해졌기 때문에 여기 지수가 3인 거죠. 그래서 차수가 3이에요. 5xy 요거 하나의 덩어리죠. 요 항에서는 문자가 x 하나 y 하나 이렇게 두 개 곱해졌기 때문에 차수가 2입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기로 했죠. 얘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차수가 0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항의 차수라고 하고, 차수라는 말을 같은데 이제 다항식의 차수는 뜻이 달라요.
자, 다항식을 이루는 각 항의 차수 중에서,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니까 그 항들의 차수 중에서, 각각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항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항이 총 3개죠. 각각의 항에서 봤을 때 차수가 가장 큰 거는 문자가 제일 많이 곱해진 x제곱이겠죠. 그래서 이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가 2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차수가 2가 되는 거예요. 2차식. 자, 차수가 1인 다항식은 1차식, 차수가 2인 다항식은 2차식, 차수가 3인 다항식은 3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로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38번째 개념,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입니다. 자, 앞에서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했죠. 그 1차식이랑 수를 곱할 때, 자, 곱하는 상황일 때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제 1차식의 각 항에 그 숫자를 곱해주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식을 먼저 볼게요. 자, 먼저 분배 법칙을 볼게요.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렇게 있을 때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요 A를 각각 항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분배해주는 거죠, 곱셈을. 그래서 A 곱하기 B 그리고 A 곱하기 C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마저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1차식과 숫자를 곱한 거예요. 여기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3이라는 것을 곱하기를 분배 법칙을 이렇게 각각의 항에다가 곱해주면은 3 곱하기 2x 그리고 3 곱하기 1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마저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6x 플러스 3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게 곱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자, 1차식을 수로 나눌 때 똑같이 분배 법칙 이용해서 하는데 이제 나눗셈이니까 나누는 수의 역수를 이제 곱셈으로 바꿔가지고서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볼게요. A 플러스 B 나누기 C. 자, 요거를 이제 각각 또 해주는 거죠. 근데 곱하기 역수로 바꿔야 되니까 나눗셈은 곱하기 C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항에다가. 그리고 마저 더해주는 거죠. 이 방법을 쓰면은 8x-4라는 1차식을 나누기 2를 할 때 물론 각각 바로 나눠질 때는 나눗셈을 해도 되지만 곱셈으로 바꾸면은 곱하기 2분의 1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x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4 곱하기 2분의 1을 하고 여기 부호가 빼기였으니까 마저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4x-2로 정리가 됩니다. 39번째 개념, 동류항입니다. 자, 항은 항인데 동류, 요게 한자로 한 가지 동이랑 그 다음에 무리류자를 써서 한 가지 부류, 같은 부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다항식에서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항, 그런 같은 부류의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상수항끼리는 모두 동류항이에요. 자, 식을 볼게요.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x제곱이 있어요. 자, 문자랑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개수는 달라도 돼요. 그러니까 문자 차수만 보고서 같은 거를 고르면은 이제 앞에 숫자는 빼고 x제곱, 여기 x제곱이랑 이 뒤에도 x제곱이죠. 그러면 앞에 숫자는 3이랑 마이너스 4이더라도 얘네는 동류항인 거예요. 그래서 3x제곱이랑 마이너스 4x제곱 동류항이고 그 다음에 x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문자도 x고 차수도 똑같이 1이니까 요 두 개의 항도 동류항인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2x와 7x 동류항이고 3x제곱과 마이너스 4x제곱도 동류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x랑 7y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얘는 문자가 다름으로 동류항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3x제곱이랑 마이너스 4x가 있다. 그럼 문자는 x라는 게 똑같지만 차수가 얘는 2차고 얘는 1차이기 때문에 차수가 달라서 동류항이 아닙니다. 자, 동류항끼리는 이제 중요한 게 덧셈 뺄셈을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AX랑 BX를 더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X항이라는 게 이제 동류항이기 때문에 X로 얘네를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 그래서 개수끼리 먼저 더하고 X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덧셈 계산이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뺄셈. AX 빼기 BX도 X, 동류항이니까 X로 묶어버리면 개수끼리 뺀 A-B가 이제 개수가 되면서 뺄셈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동류항이 아닌 거, 뭐 2X랑 7Y 같은 거는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을 한다고 해서 얘네끼리 뭐 더 계산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류항끼리만 덧셈 뺄셈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동류항의 그 계수끼리 더하거나 뺀 후에 똑같은 이제 문자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40번째 개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때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괄호를 이제 분배 법칙으로 푸는 거랑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하는 거 앞에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적용을 이제 해볼게요. 자, 분배 법칙을 이제 이용할 때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은 괄호 안에 부호를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이제 풀어주면 되고,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곱셈 할 때 배웠듯이 이제 부호를 바꾸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2x 플러스 1이랑 이렇게 3 곱하기 x-4 해가지고 우리가 더해야 될 때 먼저 괄호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3이랑 2일자식을 지금 곱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곱셈을 분배 법칙을 해줍니다. 그럼 2x 플러스 1은 가만히 있고 얘가 이제 3x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플러스일 때는 이제 부호를 그대로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류항이라는 거는 문자랑 차수가 같은 항이니까 2x랑 3x가 계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인 1이랑 마이너스 12가 계산이 돼야 되니까 자리를 바꿨어요. 옆에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할 때 묶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계수끼리 덧셈을 해주면 돼요. 상수항은 그냥 숫자끼리 계산을 해요. 그러면 5x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똑같은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괄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자, 이게 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푸는데 마이너스가 이제 원래 가만히 있고, 일단 이 괄호 안에 얘네를 먼저 풀면 그거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x 마이너스 12. 아까 요것처럼. 근데 이 괄호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마이너스를 해줄 때 이렇게 플러스니까 곱셈할 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이제 된다고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2x 플러스 1에다가 부호 바뀐 채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들어가주고, 동류항끼리 모아주고, 상수항끼리, 그 다음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그리고 13이니까 13 써주면 됩니다.